길고 긴 코로나 격리가 드디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학교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네요. 정말 오랫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부터 좀 더 잘하고 싶고 또 부모님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스스로, 그러니까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일을 더 잘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일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이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양 고전 중에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지도자는 있는지도 모르겠는 자이며 그 다음은 부모 같고 기림받는 자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두려운 지도자이며 이제 맨 마지막 밑바닥은 이제 업신 여겨지는 자이다.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요. 가장 좋은 지도자는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 듯하고 또 없으면서도 있는 듯한 그런 지도자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당연히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의 리더십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가능하면 직접적인 간섭이나 명령을 좀 줄이는 거죠. 예, 있으면서도 없는 듯한 그런 부모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부모님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녀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시는지 거의 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말을 잘 듣고 문제 좀 일으키지 말고 숙제도 좀 잘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 잘 듣고 규칙 잘 지키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로 키우는 게 학교 생활이나 그리고 사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책임 있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자녀 양육의 목표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모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일을 더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혼자 스스로 뭘 해서 성공하면은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되면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행복감이 느껴지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뇌 안에 이런 뉴런들이 있는데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 뉴런들이 더 강하게 연결된대요. 그래서 이 연결이 강화되면 이제 지식이라든가 정보들이 더 단단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지고 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두렵지 않고 또 더 도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더 많이 성취하고 또 많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진 성인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육아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모님들의 극심한 불안이 아이를 망친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시험 잘 못 볼까봐 막 걱정하고 친구 못 사귈까봐 불안해하고 키 안 클까봐 막 걱정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미리 다 해주려고 하면은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보면서 그걸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불안이 너무 많으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민 반응을 보이시고 그걸 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지나치게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 지나치게 아이를 막 혼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지 못합니다. 아이 스스로 다음 시험에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억지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몇 년씩 이제 반복이 되면은 아이들은 점점 수동적으로 돼버리고 스스로 하는 즐거움과 동기는 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 자녀들이라면 부모님들이 좀 더 가르치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실 필요가 있겠지만 성인이 거의 다 돼가는 10대일수록 부모님들이 한 발짝 물러서셔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절대로 이게 뭐 무관심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나서서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고 간섭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뭐 혹시 엄마가 도와줄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관심을 표현한다면 아이 스스로 이제 그 일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밑바탕에는 부모와 자녀의 아주 좋은 관계가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예,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뭐 이미 원수로 본다거나 아니면 뭐 나를 괴롭히는 적으로 막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도와주려고 해도 다 잔소리로 들리고 짜증내게 되고 좀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항상 좋은 관계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뭐 직접 나서서 화내고 억지로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도덕경의 글이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일이 잘 풀리면 백성들은 모두 스스로 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백성들의 성공 뒤에는 없는 듯하며 있는 듯한 현명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앞서 가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시는 것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한 발짝 물러서셔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해결이 되면 아이들의 성취감이 더 높아지고 또 더 도전해보고 싶고 또 책임감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들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 뒤에는 아주 현명한 부모님들이 계시죠.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부모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두 올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